안녕하세요 여러분, 또깨요가입니다. 오늘 또깨 훈육 클래스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어제 한숨도 또 못 잤죠.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라고 남편이 그랬는데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까. 음. 오늘은요, 글쎄 꿀잠 클래스에 와주셨던 나영님이 계세요. 동해 키우고 계신데 강릉에 사시거든요. 동해기정이라는 정말 맛있는 떡을 선물 주신 거예요. 와, 진짜 너무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손편지까지 읽어볼게요. 로리님께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항상 열심히 열정 가득하신 로리님 보며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로리님 덕분에 수많은 엄마들이 힐링 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 역시 또깨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육아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잠이 부족하니 예민해져서 남편에게 괜히 신경질 내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약간 위협받고 있었는데 지난번 6개월에서 8개월 또깨 오픈 클래스 이후로 저희 가정이 180도 달라졌어요. 둥이들이 밤잠도 깨없이 너무 잘 자고 깼다 하더라도 다시 잠들고요. 이제 공갈 없이 눕과 담요로 잠이 들어요. 너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아기들도 잘 자니까 더 잘 웃고 잘 놀고 컨디션이 좋아요.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로리님께 하트. 덕분에 행복한 육아하고 있어요. 요즘 앱 개발로 바쁘시고 끼니도 잘 걸으실 텐데 제가 강릉 기정 떡을 선물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얼려서 그때그때 해동해서 드시기 좋아요. 버터에 구워 드셔도 맛있고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가족과 함께 드시고 힘내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응원해요. 네, 희원하원맘 나영드림. 나영님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지금 벌써 4개째 먹었어요. 이게 딱 까면 어떻게 들어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맛있는 떡을 정말 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못 먹어봤던 맛있는 것들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유자차도 그렇죠. 생강차도 그렇죠. 오미자차도 그렇죠. 와,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제가 이거 사실 오늘 아침에 저는 그렇게 밤에 잠이 안 오고 배가 막 아파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좀 긴장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멀리서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전혀 실망감을 드리고 싶지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커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잠을 안 자게 되고요. 누우더라도 계속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러면 잠을 안 자니까 커피를 막 마시거든요. 배가 아파서 계속 복통에 시달리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새벽을 그렇게 가거든요. 아까 연우 픽업 성공하고 연우가 뭐 플레이도 사고 싶다고 해서 또 마트를 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든데 얘가 또 가자 그러니까 가게 됐었는데, 와서 이제 이걸 열어봤는데 편지도 보고 이런 거였구나. 떡이 그냥 떡이 그냥 알고 있던 떡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를 정말 폭풍 흡입해서 이거 자체를 4개를 먹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포장지 그대로 4개를 막 폭풍 흡입했어요. 너무너무 잘 먹을게요, 나영님. 진짜 감사드려요. 오늘 오신 분들이 하나하나 기억에 남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걸 꺼내려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앞에 놓는 거예요. 나영님, 와주신 분들, 윤미님, 우리 혜리님, 그리고 자연님, 지윤님 잊을 수 없죠. 제가 정말 여진님, 춘천에서 와주셨죠. 은주님 오셨죠? 원래 윤미님도 계셨는데, 예, 계셨죠. 제가 했죠. 윤미님이랑 자연님이랑 친구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하리님이, 이걸 안 가져갔나? 하리님이 없네요. 오늘 하리님도 와주셨어요. 오늘 하리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죠. 오늘 와주셨던 분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한 분 한 분 다 가슴속에 간직할 거예요. 칭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저번에도 우리 정아님께서 "칭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칭찬 좀 알려주세요." 라고 라이브 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오늘 훈육 클래스 하면서 칭찬을 다시 한번 좀 책을 같이 보면서 짚고 싶어서 틀었습니다. 지금은 떡힘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나영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칭찬이요.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걸까요? 고전이죠. Between Parent and Child, 부모와 아이 사이, 하임 기너트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여기서 칭찬 부분만 한번 오늘 볼게요. 말에 정말 힘이 가득하죠. 아이들 육아할 때. 네. 심리치료를 할 때요, 여러분. 아이에게 "넌 정말 훌륭한 꼬마야. 넌 대단해. 넌 대단해." 라고 말하는 법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판결을 내리고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칭찬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칭찬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남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또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타인의 판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칭찬은요. 아이의 자립, 자발, 자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판단 뭐 이런 것들 다 제외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칭찬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아이가 못된 행동을 할 때가 가끔 있죠. 추수감사절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어느 이른 아침이었어요. 가족은 자동차로 피츠버그에서 뉴욕으로 가고 있었죠. 6살 된 에이번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조용히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폼이 꼭 천사 같았어요. 엄마는 에이번이 칭찬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 링컨 터널에 막 들어섰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번, 너 참 착하구나. 그렇게 얌전하다니.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런데 잠시 후 에이번은 차에 달린 재떨이를 빼내서 소개된 내용물을 부모에게 쏟아버렸어요. 담뱃재와 꽁초들이 마치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터널 속에서 자동차는 밀리고 꼭 숨이 막혀버릴 것 같았어요. A번의 어머니는 아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토록 진지하게 칭찬을 했는데도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선 더욱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칭찬도 소용이 없는 걸까? 이렇게요. 몇 주일 뒤에 A번은 그때 자신이 난리를 부린 까닭을 말해주었는데요. 자동차 뒤에 앉아서 줄곧 어떻게 하면 앞자리에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앉아 있는 어린 동생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는데 만약에 나이프로 가족이 타고 있는 자동차의 한 복판을 쫙 가르면 자신과 부모는 안전할 것이고 동생은 두통하게 될 것 같았대요.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착하다고 칭찬을 하니까 에이번은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칭찬을 받을 만큼 착한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재떨이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은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얘가 좀 던지는 게 좀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막 무턱대고 칭찬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무슨 일을 잘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칭찬이 아이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준다고 믿어요. 그치만 실제로는 칭찬이 긴장과 나쁜 버릇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때로 가족들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생각을 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깜짝 놀랄 때 있어요. 가끔씩 잔인한 그런 생각들, 아까도 막 차를 두둥강에 내면 동생이 막 두토막 날 거다 막 이런 상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막 그런 약간 좀 우리가 들었을 때 약간 섬뜩한 그런 것들도 상상을 꽤 해요. 오늘도 제가 마트에 아까 연우가 막 가자 그랬잖아요. 갔는데 글쎄 연우만 막 눈썹을 휘날리면서 픽업 장소로 막 뛰어가서 걔를 받았어요. 셔틀이 오거든요. 근데 연우가
연우가 도착했는데 제가 한 100미터까지는 아니고 50미터 정도 거리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전력 질주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셔틀 선생님께서 또 강의 가셔서 또 못 오시는 줄 알았다고 이러시더라고요. 무사히 받고 얘가 마트를 가겠다는 거예요. 마트 안에 다이소가 있어 가지고 지점토를 사려고 했던 거예요, 플레이도 같은 거. 일단 갔는데 거기서 은교네 반 친구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그 레아 어머님이 은교 엄마 하면서 막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요 은교 너무 잘 갔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가 다 은교 너무 대단하다고 칭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은교 잘 갔어요." 제가 이랬죠. 그래서 저는 "은교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픽업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은교가 피아노 학원을 알아서 챙겨서 갔는데 정말 아이들이랑 놀다가 자기가 딱 손목 시계 보더니 2시 10분이 되니까 이렇게 유유히 갔다는 거예요, 인사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대견했다고 은교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데 은교도 가끔 잔인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상상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생각을 꽤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거는 곁다리로 일화인데 너무 정신없이 연우랑 마트를 가니까 카드가 없었던 거예요. 결제를 해야 되는데 카드가 없어 가지고 결국에는 인사했던 레아 어머님께 그 결제 좀 부탁드린다고 카드를 안 가지고 왔다고 결제하고 다시 제가 이체를 해 드렸어요. 진짜 오늘의 귀인이죠, 또 두 번째 귀인. 나영님이 이 떡으로 저를 살리시고 두 번째 레아 어머님께서 카드를 안 가져가서 마트 갔는데 또 헛걸음 또 한 번, 지금 이거 거의 뭐 시체 상태인데 사실은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땐 모르시겠지만 너무 사실 졸리긴 하거든요, 피로하고. 근데 다시 마트를 왔다 갔다 한다? 연우를 데리고, 그것도? 못해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체력이. 근데 다행히 레아 어머님 만나서 결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체를 딱 했답니다. 이것이 이제 육아의 현장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칭찬이 긴장과 나쁜 버릇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에 대해서 되게 무시무시한 생각을 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너는 착한 아이야" 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은규가 맨날 자려고 눕거나 뭐 그냥 저랑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은규는 뭐 세상 제일 못된 아이라고, 그러면서 은규 못됐다고, 자기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착하지 않은 까닭은 '왜 그러냐? 얼마 전에 엄마가 없어져 버렸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번 주말에는 형이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엄마한테도 가끔 버릇없게 대할 때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막 자책감을 느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이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은규만 봐도 그래요. 사실 칭찬을 받을수록 아이의 버릇이 더 나빠지는 것은요,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착한 행동을 칭찬해 주었더니 마치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듯이 아이가 사납게 행동하기 시작하더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버릇없는 행동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에 대해서 불안감을 표현하는 아이 나름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리하다고 계속 칭찬을 받는 아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런 아이는요, 배우는 일에서 오히려 꽁무니를 빼려고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높은 평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아이들은요, 어려운 과제에 더욱 끈질기게 매달리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노력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는 바람직한 칭찬과 바람직하지 못한 칭찬을 알아볼게요. 칭찬이란 페니실린 주사처럼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린 꼭 유의해야 되는데요. 잘 듣는 약이 모두 그렇듯이 약을 쓸 때는 법칙과 주의가 필요하겠죠. 법칙이란 시간과 양, 그리고 부작용의 가능성들인데요. 감정에 쓰이는 약에도 이와 비슷한 법칙이 있습니다.
칭찬할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은 성격과 인격에 대해서 칭찬하지 말고 꼭 아이의 노력과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 볼게요. 칭찬할 때 가장 중요한 법칙, 우리가 기억해요. 성격과 인격에 대해서 칭찬하지 말고 꼭 아이의 노력과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것, 이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은 병을 치료하는 어떤 약물 주사가 있다고 쳐봤을 때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칙과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성격과 인격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아니고 꼭 아이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이거 기억을 꼭 해두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마당을 쓸었어요. 이때 열심히 했다든가 마당이 아주 깨끗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칭찬이죠. 그러나 매우 착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이가 한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매우 착하다라고 말하면요, 이것은 아이가 한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표현도 아니에요. 아이를 위한다면 칭찬하는 말은 인격에 대한 왜곡된 상이 아니라 아이가 성취한 일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말하기. 오늘 훈육 클래스에서는 따로 용어도 있었는데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8살 난 줄리는 마당을 깨끗하게 쓸었어요.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도 잘 정돈해 놉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감동을 해서 아이의 노력과 아이가 해놓은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당이 너무 지저분해서 말이야, 하루 만에 그것을 다 치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줄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걸 치웠어요. 지금부터는 엄마 줄리는 생략하고 대화로 얘기할게요. 쓰레기랑 나뭇잎이 수두룩했지? 내가 그걸 다 청소한 거라니까요? 힘들었겠구나. 네, 좀 힘들었어요. 마당이 깨끗해지니까 이제 보기에도 시원한데? 참 좋아요. 고맙다. 이 정도 가지고 뭘요? 엄마의 말, 대사는 줄리에게 자신의 노력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해줬어요. 그날 저녁 줄리는 아버지에게 마당을 청소한 것을 보여주고 일을 잘 해냈다는 만족감을 한 번 더 느끼고 싶어서 아버지가 얼른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위의 칭찬과 대조적으로 결국 아까 본 그 대화는 되게 잘한 칭찬법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대조적인 칭찬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의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이거 진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칭찬법입니다. 해볼게요. 넌 참 훌륭한 아이야. 넌 엄마의 좋은 심부름꾼이야. 네가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살겠니? 근데 저 여기서 해본 거 있어요. 네가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살겠니? 이거는 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은교야, 너 없으면 엄마 못 살아. 막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연우야, 연우 없으면 엄마가 살 수 있다고 했어? 연우 다치면 엄마 못 살아. 막 이런 말 하거든요, 저. 네, 좀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런 말은요,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아이에게 걱정을 안겨줄 수 있거든요. 아이는 자기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큼 착한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또 그런 칭찬을 받으며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본 모습이 폭로될 때까지 두려워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행동을 통해서 미리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개성을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마치 곧장 내리쬐는 햇빛 같아서 눈을 불편하게 하고 되게 부시게 만든대요. 눈앞에 놓고 너는 훌륭하다, 천사 같다, 너그럽다,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당황함을 느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나 꼭 그렇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이렇게 조금은 부정하려고 할 것이라고 누구나
이 마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저도 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떳떳하게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훌륭하다고 한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훌륭하다고 한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하임 게노트 박사님도 자기도 그랬대요. 그런 칭찬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난 훌륭해. 성격이 좋고 강하고 너그럽고 겸손한 인간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에 대한 칭찬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칭찬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지도 몰라요. 진정으로 나를 훌륭하게 생각한다면 저들은 정녕 똑똑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대요. 칭찬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볼게요.